게임에 빠져서 하루를 허비하고 나면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 부르며 깊은 자책감에 잠기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특정 패턴에 고정된 생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윤성민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8주간의 치유 과정을 통해 게임 장애가 임상적으로 완화된다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인식에서는 게임 중독을 단순한 습관이나 조절 능력 부족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연구는 이를 다르게 조망합니다. 게임 중독은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뇌가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회피 전략이 고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직면한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뇌는 게임을 유일한 도피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의지로 끊으려는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게임 중독을 끊으려면 강한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그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윤성민 교수팀의 연구 결과 의지박약이 아닌 마음챙김 인지치료 MBCT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게임 중독의 심리적 고리를 끊어내는 과학적 접근의 시작점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회로를 새롭게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윤성민 교수팀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장애 완화에 임상적 치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학적 개입이 게임 장애라는 복잡한 심리 상태에 실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이 치료법이 뇌의 자동적인 회피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챙김 인지치료는 단순히 게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뇌가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키워줍니다. 즉, 지금 내가 왜 게임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이성적인 관찰을 통해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이 마음챙김을 게으른 명상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MBCT-G는 적극적인 인지훈련입니다. 게임 중독 시 느껴지는 공허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분석합니다. 이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충동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퇴근 후나 수업 후 짧은 시간이라도 이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단순 휴식이 아닌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엄격한 과정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게임 중독이 단순히 게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은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통해 해결하려던 삶의 공백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대학생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학업 성취도, 진로 불안, 대인관계 소외감 등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현실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수업 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사용시간 기능을 통해 게임 앱의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알림 차단을 설정해 보세요. 이는 게임의 유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뇌가 자동으로 게임을 찾지 않도록
환경적 신호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에서도 치료 초기에는 외부 환경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마음챙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통제력을 되찾아보세요. 성균관대학교 윤성민 교수팀의 연구는 8주라는 구체적인 기간 동안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명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8주간 매일 반복된 훈련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주 동안 매일 10분씩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을 지속하면 게임에 대한 욕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다루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게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명상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는 마음챙김이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도구임을 분명히 합니다. 게임 중독자가 마음챙김을 통해 얻는 것은 쉬움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충동이 밀려오더라도 게임 화면을 켜지 않을 수 있는 그 작은 틈, 바로 그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균관대학교가 입증한 MBCT주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성균관대 연구는 게임 중독이 특정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보편적 스트레스 반응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치료법은 대학생은 물론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나 일상적 불안감 해소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뇌의 회피 전략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대학 생활에서 게임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인지치료는 캠퍼스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 스트레스로 게임을 켤 때 잠시 멈춰 지금 나는 왜 초조한가? 라고 질문하세요.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는 연습만으로도 뇌의 반응 패턴은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수업 중이나 기숙사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며 반복할 수 있는 이 자기 치유 과정은 모든 학생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을 병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시선도 변화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게임 중독자를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낙인 찍힌 사람들이 치료를 꺼리는 것을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듭니다. 정신건강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어 과학적 근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 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치유 가능한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법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순간의 감정을 단순히 지루하다가 아니라 외로움, 초조함, 자신감 부족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어보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구는 이러한 정서인식의 정교화가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키우는 데 결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감정센터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 이성센터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관대학교 윤성민 교수팀의 연구는 단순히 통계적 유의미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8주의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질 때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입니다. 게임에 빠져있던 시간들이 다시 자신의 꿈과 관계, 일상에 돌아오는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유의 경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작정 의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로 문제이며 마음 챙김이 그 고리를 끊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게임 충동이 들 때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당신의 뇌를 자유로워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심리 통찰로 다시 만나요.